저는 어제 15년 동안 다녔던 KBS를 퇴사했습니다. 이제 막 퇴사한 지 이틀 된 친절한 별선배입니다. 전 KBS 아나운서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네요. 좀 편안하게 얘기를 대본도 없이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15년이란 시간 동안 정말 다양한 방송을 했거든요. 뉴스, 시사, 토론, 라디오, 스포츠 캐스터까지 아나운서가 할 수 해봤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잊을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음악과 라디오였어요. 제가 6년 동안 진행했던 전문 음악 프로그램 콘서트 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객석 그리고 시청자를 잇는 가교 역할을 제가 했었거든요. 덕분에 그 한국 아나운서 대상에서는 TV 예능상도 받을 수 있었고요. 정말 잊지 못할 방송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15년 동안 벌디로 활동했던 라디오, 그 라디오에서 저는 라디오 DJ였습니다. 이 라디오란 매체는 정말 특별했어요. 따뜻하게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퇴사했지만 따뜻하게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마이크를 다시 들어봤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좋은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정확히 표현하면은 좋은 선배죠. 라디오 같은 매체를 통해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를 소개하는 몇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육아휴직이에요. 그래서 남자 아나운서 중에서는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썼었거든요. 한동안 3대가 덕을 쌓아야만 할 수 있다는 주말 부부를 할 때였는데 제가 집에 빨리 가고 싶은 나머지 무리하게 길을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요. 제가 차에 부딪혀서 몸이 공중에 떴다가 떨어졌는데 다행히 제가 예전에 그 후방납법을 배웠던 적이 있어서 멋지게 착지를 했죠.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교통사고를 하면은 어차피 그 검사 같은 그래서 의뢰하는 검사들을 했는데 그 의사 선생님께서 머릿속에 뭐가 보인다. CT 말고 MRI를 찍어보자. 이게 종양처럼 보일 수도 있다. 뭐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셔서 찍어봤었어요. 근데 그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만약에 오늘이 마지막 날이면 나는 뭘 해야 되지? 그때가 제가 딸이 태어나기 딱 2달 전이었어요. 처음으로 인생에서 죽음이란 단어를 한번 생각하게 된 거죠. 그때 답은 하나였습니다. 가족이었어요. 가족. 방송도 성공도 또 유명해지는 것도 필요 없고 가족과 함께하고 싶다. 그래서 다행히 큰 병은 아니어서 퇴원하자마자 저는 뇌진탕 진단을 받아서 라고 하는데도 통원 치료하겠습니다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얘기를 해서 아이가 나오면 육아휴직을 하겠다. 그때의 경험들이 라떼파파라는 제 에세이 책이 됐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덕분에 저는 사랑, 연애, 결혼 또 가족과 관련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멘토가 됐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곳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조언을 드린다기보다는
함께 공감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제가 두 번째 육아휴직을 쓰게 됐는데요. 이건 불과 4개월 전 최근의 일입니다. 육아 하면은 우리가 기를 육에 아이 아자를 쓰죠. 근데 두 번째 육아휴직에서 기를 육에 아이 아가 아닌 나 아를 써서 같은 육아인데 저에 집중하는 그런 휴직을 썼던 것 같아요. 제가 13년 동안 새벽 뉴스 앵커를 했거든요. 저는 저녁 뉴스 기획 새벽에 방송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녁에 방송을 하게 되면 가족과 저녁 시간을 보낼 수가 없잖아요. 대신에 새벽 뉴스는 제가 일찍 일어나면 빨리 끝나니까 가족과의 시간을 더 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무려 13년 동안 새벽 뉴스 앵커를 했습니다. 매일 아침 누군가에게 하루의 소식을 전달하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었고 뜻깊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오늘 하루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라는 소식은 전하는데 정작 내 얘기를 전달해 본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운전을 하는데 우연히 라디오에서 들었던 노래 한 곡이 있었어요. 어른인 척하는 나를 위로해 주길. 그 한 구절 때문에 운전을 하다 말고 차를 세우고 제가 한참을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나를 정말 몰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15년 동안 다른 사람에게 한참을 들려주고 위로해줬던 그 노래를 정작 나에게 들려줄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날 정말 내가 뭘 원하는지 정작 나는 잘 몰랐구나. 나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나는 나랑 친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저는 나를 찾고 싶었고, 그래서 두 번째 육아휴직, 나를 찾는 육아휴직을.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그리고 나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철저하게 나에게만 집중하기.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정말 좋은, 그리고 연봉도 많은 15년 동안 다닌 안정적인 직장 KBS를 나오는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틀밖에 안 됐거든요. 일단은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잘 찾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중 하나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겁니다. 기회가 된다면 좀 더 편안하게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과 직접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이 힘든 분들 있으시잖아요. 저도 힘들지만 나에게만 집중하다 보니까 하루하루 감사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누군가가 행복은 어쩌면 빈도일지도 모르겠다. 소소하지만 감사할 수 있는 작은 행복에 집중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